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의 주된 목표인 그 라돈을 이해하기 위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은 그 배경, 라돈이 왜 중요한지 그 배경과 이 라돈을 어떻게 잘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측정하는지, 국내외 라돈 관리 현황, 그 다음에 또 연세 라돈 센터 활용, 또 관리와 제한을 이번 시간과 다음 차수에 맞춰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배경을 보면은 우리 전 세계인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이 WHO에서 이 수십 개국 공동 연구를 했어요. 공동 연구를 한 결과를 2009년에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 라돈이 워낙 담배 다음으로 폐암 발병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현행보다 라돈 관리 수치를 10배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이 라돈이 폐암 발병의 10%, 폐암의 10% 내외가 라돈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을 밝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소위 라돈 관리 기준을 100 베크렐 퍼 입방메타로 제한을 하고, 암만 힘들어도 경제적인 사정이 있고 힘들어도 100에서 300 베크렐까지는 실내 공기 중에 라돈을 관리를 하라고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나 미국은 요거의 중간 정도인 148 베크렐 퍼 입방메타를 관리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WHO의 관리 기준 강화가 전 세계의 라돈 관리 강화의 그 근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그 방사선의 인체 영향 얘기를 했는데, 이 라돈도 결국 방사선 알파, 베타, 감마를 다 발생시키거든요, 라돈 때문에. 그래서 이 복잡한 생화학적 기전으로도 밝혀졌지만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이 호흡을 통해서 라돈 가스가 체내로 들어오면은 폐포에 라돈이 흡착하고, 또 라돈 자선 핵종,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그건 고체입니다. 먼지에 붙어서 들어와서 우리 폐에 붙게 되면은 이 알파 입자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우리가 맞게 되고, 그런 것 때문에 DNA 손상, 활성산소가 생성돼서 유전 체계가 이상이 되고 이 종양 생성, 악성화, 그래서 암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IARC, NTP 이런 국제기구에서 라돈의 발암 등급이 최고로 높습니다. 클래스 1, 클래스 A로 이미 분리돼 있고, 수많은 광산 근로자 역학조사, 또 일반주택 역학연구, 역학연구는 오랜 기간을 거쳐서 특별한 집단을 보고서 관찰하는 연구를 역학연구라고 그러는데, 특히 우라늄 광산 근로자들한테서 이 폐암 발생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원인은 우라늄 때문에 라돈이 나오게 되니까는 그런 근거로 인해서 또 다수의 동물 실험, 그런 생물학적 타당성이 메커니즘상 다 규명이 돼서 라돈은 발암 물질이라는 게 국제사회에서 확실히 밝혀져 있습니다. 이건 전에 실내환경 강의에서도 보여드렸던 차트인데, 이 라돈이나 담배는 이 리스크도 높은 쪽에 있고 이 에러바도 적습니다. 요 정도 범위밖에 안 돼요. 포르말데히드는 이렇게 에러바가 큰데, 이 에러바가 크다는 얘기는, 범위가 넓다는 얘기는 학자들마다 주장이 틀리다는 얘기인데, 이 라돈이나 담배는 거의 다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위험하다는 쪽으로. 이 담배는 수많은 소송 때문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지금은 어떤 마약으로까지 이제 분류가 돼 있고, 이 라돈 역시 수많은 역학조사와 근거가 생겨 있기 때문에 이 리스크가 높은, 우리 같은 일반인들의 성면 리스크보다 수만 배 더 높은 것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다른 주요 건강상의 위험도와 라돈의 상대적 위험을 비교해 보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곡식에서 살충제가 나오면은 난리가 납니다. 수돗물에서 클로로포름 나오면 난리가 나고, 이 곡식에 있는 살충제나 수돗물의 클로로포름보다 라돈이 덜 위험하다는 게 아니고, 더 위험하다는 게 아니고, 이런 곡식의 살충제, 수돗물의 클로로포름 때문에 건강 위험이 생길 확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럴 확률보다 이 라돈이
흡연자든 비흡연자든 훨씬 그 리스크, 그럴 가능성이 우리한테 위험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이 자동차 사고보다 라돈에 의한 위험이 어떨 때는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보다. 그래서 항상 발현되는 위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가 필요한 그 발암물질입니다. 그래서 미국 EPA, 미국 환경보호청에서는 이 가정에서 발생하는 라돈으로부터의 리스크를 평가한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그 보고서를 다 요약해서 보면은 이 라돈 리스크, 만일 흡연자일 경우 1000명당 특정 농도의 라돈이 실내에 자기 집에 존재하게 되면은 어떻다는 얘기입니다. 이 가령 집의 농도가 4피코큐리 퍼 리터, 요게 딱 4피코큐리 퍼 리터가 딱 148 베크렐 퍼 입방메타, 우리나라하고 미국 가이드라인이거든요. 요 정도 농도가 집에 존재하게 되면은 죽기 전에 폐암에 걸릴 숫자가 1000명 중에 62명, 1000명 중에 약 6.2%가 이 폐암에 걸릴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비흡연자인 경우는 그거의 10분의 1, 비흡연자는 0.6%, 요 정도. 0.6%도 스틸 큰 숫자죠. 1000명 중에 6명이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느슨한 것 같냐면은 우리 집의 일반적인 농도가 한 1.3 피코큐리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이나 규제치를 2로 하게 되면 넘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4 정도로 한 거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4가 넘으면은 집을 고치라고 강하게 권고를 하고, 그 다음에 2하고 4일지라도 집을 수리 또는 라돈을 낮출 거를 고려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권고. 여러분들이 의아할 거예요. 왜 100이면 100, 200이면 200이죠. 148이라고 하나. 우리가 큐리 부인을 기려서 이 큐리라는 단위를 과거에 많이 썼습니다. 이 큐리. 그래서 이 큐리하고 베크렐하고 환산인자가 있어요. 1큐리가 3.7 베크렐 곱하기 10의 10승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산인자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은 37 베크렐 퍼 입방메타가 환산을 해보면은 1 피코 큐리 퍼 공기 1리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큐리라는 단위를 많이 썼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 4 피코 큐리 퍼 리터를 가이드라인을 했거든요. 그럼 4 곱하기 37 하면은 이게 딱 148이에요. 148 베크렐 퍼 입방메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미국의 가이드라인은 4 피코큐리 퍼 리터고 이게 바로 148 베크렐 퍼 입방메타입니다. 그래서 딱 떨어지지 않는 숫자 148을 쓰고 있는 거예요. 미국 EPA 그 보고서에 의하면은 미국에서 연간 라돈 때문에 사망자가 2만 1000명이나 됩니다. 이 드렁큰 드라이브, 음주운전 사망자보다도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고, 그 2만 1000명 안에는 실내 라돈 폐암도 있고 실외 라돈 폐암도 있고 수중 라돈 폐암도 있습니다. 수중 라돈 위암도 있고 폐암. 근데 이제 물속의 라돈 때문에 위암이 걸리는 확률은 거의 무시해도 될 숫자 2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물에 라돈이 있어도 마시는 거는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고요. 물에 있는 라돈이 흘러나와서 실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폐암에 걸릴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물속에 지하수, 특히 지하수 속의 라돈을 점점 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그 리스크, 그 미리시버트 뭐 이런 거를 헷갈려 하시니까는 이제 미국에서 더 쉽게 표현한 도표입니다. 딴 걸 다 보실 필요는 없고, 소위 4 피코큐리 퍼 리터 148 베크렐 퍼 입방메타와 똑같은 양이라고 그랬는데, 이 정도가 어디에 해당하냐면은 여기 써 있지만은 이걸 다 표현을 해보면은 엑스레이 200번 맞는 거, 담배를 하루 8개 피는 것과 똑같은 리스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병원 가서 엑스레이 한 번 찍는 것도 조심조심해서 찍죠. 간호사들은 들어왔다가 바로 나가버리고 우리를 찍게 하고서. 근데 이 엑스레이를 200번이나 맞는 거니까 꽤 큰 이 위험일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담배 하루 8개 피, 이 미국에는 이런 카피도 있어요.
이 4피코큐리 퍼 리터는 담배 8개 피피는 거랑 똑같다. 그래서 충격적으로 어린애가 담배 피는 모습을 사진에 놓는데 이 라돈을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길거리에서 누가 담배를 피고 있으면은 엄마가 애 손 붙잡고 가다가 이 손살을 치고 도망갑니다. 거의 도망가다시피 해요. 근데 그 애 손을 잡고 집에 라돈이 높은 라돈 칩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본인 집에 라돈이 높은 거를 또 그런데 쉬쉬하세요. 집값 떨어질까봐. 집값 떨어질까봐. 그래서 이제 그런 경향도 많고 어디 학교에서 라돈 나왔다 그러면 또 학교가 소문이 나쁘게 퍼질까봐 또 쉬쉬합니다. 근데 다행히 라돈 관리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고 관리 기술이 많이 개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쉬쉬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관리해서 낮춘 다음에 우리 집은 라돈으로부터 안전하다 하고 자랑하고 표시하고 그런 활동들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이 148베크렐 퍼 입방메타라는 이 양에 대한 개념이 이제 없으십니다.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포르말데히드의 실내 기준치가 100 마이크로그램 퍼 입방메타예요. 근데 마이크로그램 하면 또 이제 개념이 약간 생깁니다. 마이크로그램 하면 100만 분의 1g이고 100 마이크로그램이면은 이 100 하나 둘 셋 100만 분의 1g이 마이크로그램인데 여기에 100이니까는 포르말데히드 기준치는 10,000분의 1g 퍼 공기 1입방메타죠. 아, 공기 1입방메타에 포르말데히드가 10,000분의 1g 있으면 안 되는구나 하고 이제 감은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베크렐을 방사선의 기본 공식에 넣어서 환산을 했어요. 그람으로. 이 베크렐이 양의 단위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베크렐이라는 양을 그람으로 바꿨더니 148 베크렐이 이 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 그람이고 이거는 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마이크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그램 10,000분의 1g도 작은 단위인데 거기에 억분의 1이 또 들어가요. 10의 마이너스 14승이 얼마나 양입니까? 우리가 억이 억분의 1이 10의 마이너스 8승, 조가 10의 마이너스 12승, 경이 10의 마이너스 16승이거든요. 그러니까 조분의 1보다 작은 아주 물리화학적으로 없는 양이나 똑같습니다. 공기 중에. 이 148 베크렐이. 그런데도 더 큰 폐암의 원인이 됩니다. 포르말데히드보다도. 포르말데히드 농도의 수백억분의 1 수준에서도. 그 이유는 라돈에서는 방사선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아주 미세한 양을 검출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다행히 최근에 뭐 저도 개발에 참여했지만은 그걸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걸 실시간으로 거의 볼 수 있는 이 계측기들이 개발되어 있고 그 장치들이 옛날에는 수천만 원 하다가 저희가 개발한 거는 뭐 10만 원대에 소비자들이 쉽게 구매를 할 수 있고 소비자들이 쉽게 구매하다 보니까는 우리 생활 속에 이 라돈이나 방사능 발생을 뭐 건축자재 또 침대 이런 여기저기서 마구 국민들이 직접 발견해서 큰 사건들이 일어났었죠. 이거는 이제 의사들이 얘기하는 얘기인데 현재 암 사망률을 보면은 남성인 경우 폐암이 1입니다. 미래에도 폐암이 1일 거라고 봐요. 여성 경우에도 폐암이 1이고 미래에도 1일 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실내에 존재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실내는 점점 밀폐되고 또 대기 오염이 또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증가하니까 그렇다고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라돈도 당연히 들어가 있죠. 폐암 발생의 10% 내외가 라돈이기 때문에 이 자료는 이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연구해서 발표한 자료인데 저도 이때 자문을 했지만은 이 우리나라인 경우 다 따져봤더니 라돈 노출 시나리오를 고려해서 다 따져봤더니 라돈으로 인한 초과 폐암이 우리나라의 경우 연간 2,000명 정도입니다. 전체 폐암의 12.6%. 참고로 우리나라 음주운전 사망자가 계속 줄고 있어서 지금은 한 5,600명 연간 내외로 돼 있는데 음주운전 사망자의 3배 이상이 라돈으로 인한 이 초과 폐암 사망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서 사회적인 비용 또는 금전적인 비용을 엄청나게 들이는데 아직 우리가 라돈을 낮추기 위한 노력은 그거보다는 미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라돈 때문에 이 생명 가치까지 따져서 연간 뭐 이 조 단위의 손실이 있다고 그러고
이런저런 이유로 앞으로 이 정부 관련 연구소에서 기회가 되면은 이까지도 낮추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도 신축 공동주택, 특별한 주들은 신축하는 주택들은 이 이하로 관리하는 데도 있습니다. 신축할 때 관리가 제일 쉽거든요. 비용도 적게 들고. 그다음에 이제 선진국에서는 라돈 때문에 폐암이라는 논문은 거의 이제 나오지가 않고 그 연구는 이제 끝났다고 보고 이 라돈 때문에 특히 여성인 경우 혈액암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미국에서 19년 동안 장기간 동안 14만 명의 미국인을 분석해 보니까는 이 라돈이 농도가 높은 지역에 살고 있는 여성이 농도가 낮은 지역에 살고 있는 여성에 비해 이 백혈병, 림프종, 골수종을 포함하는 혈액암에 걸릴 가능성이 63%더 높다는 분석이 나왔고 그 이유는 남성보다 여성이 집안에서의 라돈 위험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집안의 라돈 농도를 줄일 필요가 있다라는 보고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피부암, 뇌암의 원인 물질이라는 연구 결과가 스위스하고 스페인에서도 나와서 이 사이언티픽 레포트, 네이처 이런 데들에 이제 보고가 돼 있고요. 스위스에서 이 피부암으로 사망한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는 이 라돈 때문에 피부암 상대 위험도가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네이처에 발표된 내용으로는 이 뇌암 사망자가 이 라돈이 높은 지역에서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 이게 신문에 있어 나왔던 거를 제가 이제 찍은 건데, 우리가 초미세먼지 영향은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 때문에 뇌졸중, 치매, 우울증 등 뇌 관련 질환이 증가한다고 그래요. 이 초미세먼지가 우리 코로 돌아가지고 바로 뇌 쪽으로도 어떤 경로로 뇌에 들어가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그러고, 이 폐를 통해서도 폐포를 통해서 피에 녹아서 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라돈은 기체이지만은 뒤에 나오지만은 라돈 때문에 생겨나는 방사성 극체 미세먼지들이 있습니다. 이 폴로늄, 비스무스 전부 다 방사성 물질인데 얘네들은 고체예요, 고체 먼지. 근데 이 진짜 먼지보다도 사이즈가 훨씬 작습니다. 훨씬 수십 마이크로가 아니라 나노메타 사이즈래요. 그러면 마이크론짜리도 탁탁해 가지고 뇌로 가는데 그보다 더 작은 것들은 뇌에 갈 수 있다는 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가 있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나왔던 뇌암의 발암 원인 물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학교에서 고농도 라돈이 방출되면 휴교를 시킵니다. 휴교. 뒤에 또 나중에 미국에서 그런 사례도 제가 보여드리겠지만은 휴교를 해서 라돈 관리를 한 다음에 다시 개교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학교에서 아직도 이 라돈 조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이제 소위 하긴 하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고, 또 학교 측에서는 라돈이 나오면은 이 소문이 나쁘게 날까봐 쉬쉬하는 경향이 아직도 있습니다. 수많은 그 이슈들이 라돈과 관련된 이슈들이 국내에서 있었는데요. 사실 그 가장 큰 라돈 관련된 보도는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이후에 이제 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많은 보도가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기는 힘들지만은 저희가 JTBC 중앙일보랑 강원도의 한 마을을 조사한 적이 있는데, 이 평창군 지역에서 기준치의 10배가 넘는 게 측정되기도 했다. 이런 것들이 신문방송에 보도된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암 사망자가 감소되는 게 통계 착시다. 또 라돈 때문에 이런 폐암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이슈들도 자주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환경부에서 전국 주택 라돈 조사를 2010년대부터 쭉 많이 실시를 했는데, 제대로 조사해 보니까는 전국 가구의 연평균 라돈 평균 농도가 세계 2위였다. 이건 환경부 그 당시 측정했던 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보도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그다음에 뭐 또 다중이용 시설, 국민들이 많이 쓰는 시설 기준인 148베크렐을 이 6,648가구 중 16%가 초과했다. 이제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2018년까지 전국 주택 라돈 실태 조사를 통해서 라돈 지도를 만들 계획이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이 영유아 교실, 초중고 교실의 라돈 저감 시설이 부재하다라는 보도들. 그다음에 이런저런 보도들이 나오니까 이제 교육부에서도 이 지하만 라돈 측정을 하다가 학교 지하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지 않죠. 사람이 있는 데를 측정을 해야죠. 그래서 초등학교 1층도 라돈을 의무 측정하는 것으로 이제 바꿨고, 이 군부대가 주로 이제 산이나 이제 땅에 근접한 병영이 많기 때문에 군 병영 시설도 라돈으로부터 안전할 수가 없어서 이 최근에도 병영 라돈 관리 사업들을 이 국방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 지하철역 지금 많이들 저감을 시켰지만은 지하철에서 라돈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보도들도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지하철 노동자가 라돈에 노출되어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이걸 산재 판정을 받았어요. 이 기준치 10배 이상의 라돈을 계속 지속적으로, 그 원인은 이제 지하철에 있는 지하수의 녹아들어온 라돈 때문에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고용노동부에서도 지하에서 일하는 근무하시는 분들 라돈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많이 바뀌었죠. 지하철 라돈 여전히 위험, 뭐 배수 펌프장 위험하다 이런 내용들. 그래서 제가 이제 근로환경에 라돈 해가지고 이제 이 기고한 적도 있고, 이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이 가이드도 함께 만들어서 좀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 최근 이슈, 뭐 2010년이면 최근은 아니지만은 최근 그 당시 이제 여러 이제 요구에 의해서 다중이용 시설에서만 라돈 관리를 하다가 이 권고 기준으로 이 공동주택의 라돈 관리를 이제 권고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그래서 과거에는 200베크렐 퍼 입방미터였다가 다중이용 시설도 148인데 왜 200이냐 하는 의견들이 많아서 2019년 작년부터 148베크렐로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입주 개시 전에 라돈 측정을 해서 공고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 때문에 건설회사들이 많은 노력들을 또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는 가장 최근 이슈는 이제 방사능 침대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2018년 5월에 보도가 됐는데 SBS 통해서 특정으로 이 방사능 침대는 우연찮게 이제 저희가 함께 발견을 했는데, 그 국민의 자발적 조사, 이게 뭐냐면은 그 당시 이제 대진 침대 거였죠. 그 어떤 그 학병 어머님이 집안의 라돈을 측정을 하려고 이 라돈 아이라는 라돈 측정기를 사서 집안의 여기저기를 측정을 하는데 우연찮게 침대 위에다 놔놓고서 측정을 했어요. 이 매트리스 위에다가. 이 매트리스에 놔두고 측정을 했더니, 여기다 이제 라돈 측정기를 놔두고 측정을 했더니 이 측정기에서 라돈이 무지막지하게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매트리스에서 방사능 물질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침대 회사에다가 얘기했더니 침대 회사는 전혀 모르고 있었으니까는 그 샘플을 우리 연구실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연구실로 보냈는데 무지막지한 농도의 방사능이 측정이 돼서 국가표준연구소에 저희도 의뢰를 해서 같이 해보니까는 그 안에 방사능 물질이 꽤 많았던 거예요. 아무튼 국민이 밝히려는 겁니다. 국민들이. 그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저가형 라돈 센서를 개발해내서 국민들이 구매해서, 그전에는 국민들이 측정을 할 수가 없죠. 전문가의 영역이었으니까 측정기가 수천만 원 하고 수백만 원 이상 하고. 그래서 이제 발견이 됐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난리가 났죠, 나라. 이제 침대뿐만 아니라 생활 속의 자연 방사능을 국민들이 많이 측정을 했습니다. 갖다 댔죠. 이제 화분, 모래, 수입 라텍스, 속옷, 마스크, 생리대, 대리석 등등.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무슨 특조위가 구성이 돼가지고 가서 이제 발언하는 장면인데, 아무튼 이 사건은 정부의 유통관리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주택, 아파트, 학교, 병영 등등 지하수 라돈 이슈가 계속됐고,
그래서 많은 뭐 의견들이 많았지만 저희가 직접 실험해 본 결과 이 그 매트리스에다가 코를 대는 상황만 위험한 게 아니고 이 매트리스를 저희가 조그만 방에 넣고 측정해 봤더니 이 뭐 토론 뭐 이렇게 복잡한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이 토론도 라돈입니다. 근데 라돈의 동위원소죠. 아까 무게가 라돈은 라돈이고 무게가 다른 게 동위원소라고 아까 그랬죠. 이 라돈, 토론 다 라돈인데 토륨에서 나오니까 이제 토론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이 148 베크렐이 가이드라인인데 침대 표면에서뿐만 아니라 실내 공간에 이게 퍼지니까 공기가 물을 닫아놓으면은 실내 공기도 이 라돈 침대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역학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이 관련 전문가에 의한 더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고 세월호 가습기 살균제로도 국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받습니다. 뭐 수백 명. 근데 이 생활 밀착형 제품에서 사용된 결국 모나자이트가 원인이었는데 의도치 않은 방사능 피폭량이 만일 10년 동안 가이드라인이 1mm 15톤하는데 10mm 15톤에 10만 명이 폭로되었다면은 초과 폐암 가능성이 엄청나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또 최근에 이제 이쪽 분야 서울대 전문가 교수님이 이런 관련 발표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과학적으로 또는 통계적으로 이 침대 사용자 때문에 초과 폐암 사망자가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 모나자이트가 이슈였는데 이 간단하게 모나자이트가 뭔지 모나자이트는 소위 히토류가 뭐냐면 흙 속에 희귀하게 존재하는 원소들입니다. 주로 우라늄, 토륨 이런 것들이에요. 여기 토륨 있죠. 젓갈색이 인산형 광물이고 주로 사광입니다. 사광 모래로 존재한다 그래요. 그래서 미국, 호주에서도 생산하다가 생산을 하지 않고 요즘은 주로 제3세계 인도,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라질, 이 서든 인디아, 스리랑카 이런 데에서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모나자이트가 외국에서는 뭐에 이용하냐면은 이 뉴클리어 에너지, 원자력 발전에 사용될 정도로 이 우라늄, 토륨이 많은 들어있는 광물이고 그 다음에 내화 분야, 램프용 심지, 항공기 합금, 용접 전극 등 특수 분야에 활용되는 게 모나자이트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큐리 부인이 라듐 발견했을 때 라듐 초콜릿도 있고 막 이랬다고 그랬는데 이런 일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발생을 한 거죠. 몰라서. 이런 방사능 물질을 생활용품에 넣었으니까 이 방사능 농도가 그람당 뭐 140에서 250 베크렐. 이제 국제 가이드라인이 뭐 10 베크렐 뭐 이래요. 근데 수백 베크렐이 들어있는 건데 우리가 유통을 허락을 해줬죠. 그래서 모나자이트 자체도 위험합니다. 뭐 삼키면은 뭐 아주 되게 위험하고 암 발생할 수도 있고 모나자이트 자체가 스킨 뭐 저쪽 많습니다. 그랬는데 그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한국 원자력안전기술에서 2015년에 이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15년 보고서가 1월에 나왔는데 이 모나자이트 분진 확산 독성만 평가했고 이 표면 방사, 표면 오염도만 검사를 했어요. 이 우라늄, 토륨이 들어있는 모나자이트가 들어간 이 침대에서 발생되는 라돈가스, 토론가스를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라돈, 토론이 나와서 내부 피폭이 된다는 걸 고려를 못했고 그 이유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해해 준다 그러면은 선진국 사례가 없으니까 예측을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나자이트는 방사능 가루예요. 그거를 침대에다 넣었죠. 왜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음이온에 맹신이 있으니까 그 방사선을 음이온으로 착각들을 한 겁니다. 이 세상에 음이온 발생하는 자연적인 물질들은 있어도 그 양이 미미합니다. 우리가 자연에서 발생하는 음이온, 숲속이나 물에서 나오는 자연 발생 음이온은 몸에 좋을 수 있지만은 인공적으로 뭐 코로나 방전시켜서 나오는 음이온은 그 양도 미미할 뿐더러 우리 인체에 적극적인 영향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나자이트에서 나온 거는 음이온이 아니고 방사능이었죠, 결국. 그래서 결국 원안위에서 음이온 침대 팔찌를 제조 못하게 했고 음이온 활용 마케팅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에는 모나자이트 같은 천연 방사성 물질을 쓸 수 없게 했고, 뭐 게르마늄 팔찌 뭐 이런 것도 퇴출된다 그러는데, 이 특히 이제 여성 생리대에도 음이온 뭐 해가지고서 거기서도 방사능이 많이 나와서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라돈 침대도 영구 퇴출되고 지금 폐기물 라돈 침대가 엄청나게 쌓여 있는데 이 폐기물 처리 이슈가 또 이제 커지고 있죠. 그래서 음이온 이코르 건강 공식은 허구다. 이 음이온 이코르 건강은 허구입니다. 음이온은 이 모든 주변 물질은 중성이에요, 중성. 그래서 음이온을 발생시킨다는 것도 이 여러분들 음이온 뭐 만약에 음이온이 오케이 뭐 1만 개 나왔다고 쳐요. 음이온이 뭐 혹시라도 건강에 좋다고 쳐. 근데 이 1만 개는 이온 1만 개는 nothing입니다, nothing. 왜냐하면은 이 우리가 물 있죠, 물이 이 뭐 분자량이 18g이고 18g은 약 물 18cc입니다. 이거를 기체로 만들면은 기체, 이온도 이제 기체라고 치면 6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물 18g, 18cc예요. 이게 1몰이라고 그러거든요. 아무튼 뭐 복잡해지니까 그런데 아무튼 미미한 18cc도 기체화되면은 6 곱하기 10의 23승계의 물 분자가 있는 거고 그게 공기 22.4리터로 기체 안에 퍼져 있는 거예요. 이 만개는 10의 4승밖에 안 됩니다. 10의 23승에 비해서는 양이 없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음이온이 뭐 만개, 10만 개 나온다. 그거는 나온다 해도 없는 거나 똑같은 양이고 나오자마자 또 주변하고 중화돼 버립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숲속이나 샤워하면서 물 분자가 잠깐 음이온을 전달할 때 우리의 몸에 이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을 때는 건강에 유용한 있을 거라고도 상상이 되지만은 그 이외에는 다 거짓이고 그 음이온 마케팅을 어떤 기자가 조사해 봤더니 그 음이온이 어디서 나온 얘기가 했더니 이제 독일의 뭐 유명한 의사이자 과학자가 이 음이온이 건강에 좋다 하는 걸 인터넷에 나와 있어가지고 이게 퍼졌대요. 그래서 그 기자가 이 독일의 그 의사이자 물리학자를 찾았더니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음이온 마케팅은 누군가가 만들어낸 얘기고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많이 속아 넘어간 거죠. 근데 아무튼간에 음이온 마케팅 때문에 모나자이트 방사능 물질을 무지막지하게 침대에 놓고 그것 때문에 많은 양의 방사능, 라돈, 토론이 발생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라돈은 침대 생활 방사능, 생활에 쓰는 용품들의 이슈가 아니고 실제로는 이 우리 실내 공간, 거주 공간, 아파트나 단독주택의 이슈입니다. 이 서울 지역 아파트에서 정상치의 12배에 달하는 라돈이 나왔다. 뭐 저쩌고 뭐 그다음에 이 여러분들 침대 그 화장실에 있는 대리석에서 방사능이 많이 나온 걸 또 국민들이 다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걸 건설사에서 이 서로 잘 합의해서 교체해 주는 아파트도 많고요. 그래서 참고로 이 우리나라는 이 아파트의 라돈이 기준치 148을 초과하는 비율이 이 아파트인 경우 148보다 더 큰 아파트가 이거보다 큰 아파트가 한 우리나라가 5% 내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거보다 더 증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아파트가 점점 더 밀폐화돼 가니까. 그 다음에 단독주택은 땅에 붙어 있는데 한 16%, 15% 내외가 라돈 기준치 초과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연립주택, 그 땅에 조금 붙어 있죠. 한 2, 3층. 연립주택이 요거 중간 5%하고 15% 사이가 또 라돈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땅에 붙은 순서대로 이 라돈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많이 아파트인 경우는 왜 땅에서도 멀리 떨어졌는데 존재하냐면 건축자재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종시 신축 아파트를 의뢰를 받아가지고 작년 10월에 신축 아파트를 측정을 해봤어요. 1층도 해봤고 1층을 이 몇 시간입니까? 여기 90시간 동안 측정을 했죠. 화장실하고 했더니 여기 148이 여기 기준치라고 그러면은 148 초과된 데가 꽤 있고 여기 낮은 영역은 우리가 환기시설을 틀었을 때입니다. 아파트마다 요새 환기시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환기만 잘 해줘도 라돈이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언제 환기하느냐는 이 라돈 농도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여러분들이 패턴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요즘은 실시간 라돈 측정 장치가 저렴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환기 장치가 라돈 농도하고 연동하는 장비들을 많이들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에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1층이니까 높은 게 아니고 6층도 역시 148, 여기가 이제 148인데 그 이상인 데가 있고 환기하니까 역시 떨어졌고요. 여기가 148이면은 어떤 방은 되게 높았죠. 또 환기하니까 떨어졌고 화장실도 200 이상이었다가 환기하니까 떨어졌습니다. 18층도 역시 높았다가 기준치 이상이야 다 떨어지고 높았다가 떨어지고 환기하니까 떨어지고 이런 패턴을 보였습니다. 25층도 역시 뭐 아주 높진 않았지만은 이 가이드라인 근처였다가 뭐 화장실은 뭐 계속 높이 나왔지만은 아무튼 이렇게 모든 공간이 이 또 아파트라고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간마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추정하는 거는 스스로 진단하고 파악하고 이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라돈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할 때까지 관리를 하시고 관리가 된 공간은 서로 자랑하고 표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